의도치 않게 원치 않게 죽은 귀신들이 훨씬 많아요. 정말 악귀 중에 악귀예요. 착해 보인다고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지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은 이제 한국 귀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워낙 서양 귀신, 한국 귀신 여러 다양하게 있지만 이 한국 귀신의 어떤 특징이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신도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생각보다 귀신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분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오늘 조금 내용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무섭고 막 공포 영화 같이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영적인 존재, 한이 많아서 이승에 몸이 매여있는 이 존재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사연이 가지각색이에요. 귀신의 종류도 이 사연에 따라, 귀신이 된 이유에 따라서 조금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실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수살기라는 귀신입니다. 물귀신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물에 빠진 귀신인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인 거예요. 특히 제가 상담을 할 때 조상 중에 물에 빠져서 죽은 귀신이 있으면 딱 한기 같은 게 딱 들거든요. 그리고 또 물귀신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자살귀나 또 다른 귀신들이랑은 다르게 물귀신은 어디 놀러 가서 저수지에 빠져서 의도치 않게 원치 않게 죽은 귀신들이 훨씬 많아요.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래서 자기만 죽기 싫다고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끝까지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정말 악귀 중에 악귀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무당 되기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구슬하다가 집안에 물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물귀신의 무당이 씌어서 저수지에 가가지고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화더라고요, 정말로. 이 물귀신이 한번 붙으면 정말 떼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귀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네, 귀신인 네.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좀 말씀해 주실 귀신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조상귀신이에요. 조상귀신. 이게 귀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핏줄이 아닌 귀신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상 가물인 자손들한테는 조상귀신들이 잘 감기고 잘 들어옵니다. 또 꿈에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제사를 받은 적이 없거나 아니면 묘탈이 크게 났거나 여기도 한이 많아서 구천을 많이 떠도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상 귀신의 모습으로 본인의 자손에게 혹은 친척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조상 귀신들은 꿈에 많이 나타나요.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조부모님을 보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해야 할 게 있어요. 이 행색을 보셔야 돼요. 옷차림이나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언가 불편한 모습,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는 본인을 좀 닦아달라고 찾아오신 거거든요. 옷도 누더기 같이 입고 있다? 아니면 얼굴이 되게 빼쩍 말라가지고 뭔가 배고픈 행색이라면 좀 이런 분들은 좀 따로 챙겨서 대접을 해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또 말씀해 주실 귀신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 여러 가지 귀신 중에 객귀라는 귀신이 있어요. 바로 객사한 사람들이 귀신이 된 경우예요. 여행을 갔다가 혹은 등산을 갔다가 잠깐 멀리 떠났다가 특히 유학 갔다가 이게 연고지를 아예 옮긴 게 아니라 잠시 타지에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또 객귀가 됩니다. 이 객귀는 갈 곳도 없고 제사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누가 그렇게 찾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죽었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제사를 지내기가 어렵고 가족이 챙기지 않는 귀신들은 뒷문 열려있는 사람들한테 좀 쉽게 달라붙습니다. 또 아무한테나 붙기가 쉬워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붙는 귀신들이 보통 객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한이 엄청 많이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네 번째로 또 말씀해 주실 귀신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꼬마 귀신이라고 있죠. 귀신 붙은 사람들은 보면 애기 귀신이 많이 따라다녀요. 남자애 하나 붙어있네, 여자애 하나 붙어있네. 귀신 붙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공수예요. 왜냐면 어떤 흐릿한 형체나 좀 남자나 여자 귀신같이 큰 귀신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잘 피합니다. 근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귀여운 모습의 귀신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겉모습은 되게
해맑고 좀 귀여운 느낌이 있지만 정말 집착이 심하고 장난하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맨날 놀려먹는 게 이게 취미인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이 귀신이 무해하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대화를 하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착해 보인다고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신 중에 이제 동자신이 또 있잖아요. 네네. 이 차이가 좀 많이 있을까요? 그럼요. 완전히 다르죠. 동자 신령님들은 되게 영검하세요. 심부름도 잘하시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동자 신령님 한 분만 잘 부려도 무당이 3년은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영검하세요, 동자신은. 그런데 이제 귀신은 말 그대로 귀신이에요. 좀 어릴 때 죽은 귀신들이, 아이 귀신들이 많죠.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 아니라 네.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귀신이 되는. 네.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귀신은 태아령이에요.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귀신이 된 게 우리 태아령이거든요. 태아령을 귀신이라고 소개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귀신에 가깝습니다. 이 태어날 준비를 다 끝냈는데 이승에 발을 한 번도 내딛지 못한 영이에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는데 가기 전날 취소가 되면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세상에 나가야지 하고 기대를 잔뜩 품은 이 영혼이 나오지 못하면 이 슬픔과 아쉬움, 미련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열려 계신 분들은 특별히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태아령이 있으신 분들, 어떠한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 상담을 할 때는요, 살기가 다 느껴집니다. 남자분들한테 더 많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임신을 한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이런 유산과 같은 상황도 또 태아령에 속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많이 사람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태아령이 생긴 거랑 유산이랑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유산은 이 영혼이 이미 전생에서 업이 다 닦여서 세상에서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잠깐 짧게 왔다가 하는 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영한테 내가 몸을 잠깐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왔다 가게 된 영이랑 세상에 나와야 하는 영혼이 나오지 못하게 된 거랑은 다릅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 귀신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귀신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귀신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태진 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